시간이니까 첫 시간이니까 딱딱하게 하지 말고 일단은 제 이름은 여기 써 있죠, 그죠? 제 이름 이종호라고 하거든요. 이종호라고 하고 거기 책에도 여러분들 다 써 있어요. 제 이름 여러분들 기억해 두셨다가 혹시나 이제 모르시는 거 있거나 이러면 어제든지 저 독방 같은데 저 있거든요. 여기 왼쪽에 가 보시면 방 하나 있어요. 거기 들어오시면 제가 항상 있으니까 보통 5시 반쯤 제가 집에 가거든요. 수업이 한 4시 반쯤 끝나요. 그럼 1시간 정도 있다가 가니까 혹시 질문 있거나 또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아셨죠? 공부하다가 또는 이제 그 외 거 궁금하시면 물어보셔도 되고, 학개론도 질문하셔도 되고, 아셨죠? 편하게 하십시오. 행정법만 안 물어보시면 돼. 행정법은 나도 몰라요. 아셨죠? 행정법은 내가 모르니까 소방에 관련한 건 제가 다 답변 드릴 수 있으니까 공부하시다가 어려운 거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첫 시간이니까 자 보세요. 이제 올해 시험이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올해 시험. 책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책에 가보시면 맨 첫 번째 장에 가보면 아마 그 머릿말 이런 건 읽어보지 마시고 나 부끄러우니까 내가 그냥 넣은 내용이니까 그런 건 안 읽어보셔도 되고요. 거기에 이제 출제 경향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거기에 제가 표를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보이시죠? 표 보이시죠? 봐봐요. 지금 이게 법이 우리가 배워야 될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하셨죠? 우리가 시험 범위에 나오는 게 이렇게 6개 법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뭐 기본법, 시설법, 예방법, 공사업법, 위험물법, 조사법. 맞죠? 우리 공채하시는 분들은 법을 25문제 볼 거고, 그죠? 그리고 경채하는 사람들 있죠? 뭐 경채라고 하면 이제 뭐 학과특채라거나 또는 이제 급은 아니고 이제 구조 하시는 분들, 구조 특채, 구조 경채 보시는 분들은 아마 40문제를 보게 될 겁니다. 법규를. 그죠? 그래서 경채 하시는 분들은 법규를 조금 더 잘 하셔야 돼요. 아셨죠? 왜냐면 얘가 40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좀 더 깊게 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 25문제 나오는 거에 플러스 몇 개, 이제 15개가 그대로 여기 이제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죠? 15개가 더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시험 문제가. 그죠? 시험 범위는 어차피 동일해요. 공채든 경채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뭐 23년, 24년, 25년.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요 23년부터 뭐가 바뀌었냐면 관계법규 문제가 개수가 바뀌었거든요. 그 이전에는 20문제였어요. 근데 20문제였을 때는 그냥 그때는 법도 4개였어요. 4개. 그때는 그냥 5555 이렇게 나왔었어요. 20문제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그거는 의미가 없어서 제가 다 빼버렸어요. 옛날 건. 왜냐면 어차피 계속 5555 이런 식으로 나왔으니까. 그래서 어차피 25개, 40개로 바뀌고를 제가 넣어놨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올해 시험만 딱 보더라도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곳이 어차피 여기에요. 여기 시설법이나 예방법이나 위험물법. 그죠? 뭐 여기도 나오지만 그러니까 올해만 보더라도 시설법, 예방법, 위험물법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요게 이제 1권 말고 이제 2권에 있는 거고, 예방법은 1권에 있어요. 1권 맨 뒤쪽에 있어요. 예방법이. 그리고 위험물법은 2권에 있고. 아셨죠? 그래서 요거 2개가 이제 2권에 있는 거고, 요게 이제 1권에 있는 거고. 나머지 요런 것들이 이제 다 1권에 제가 넣어놨거든요. 1권에다 넣어놨어요. 자, 근데 이제 경채 쪽에 가도 똑같아요. 여기 지금 많이 나온 부분이 여기 보세요. 시설법이랑 예방법이 10문제씩 나왔잖아요. 그 이것만 보더라도 요 2개가 50%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40문제 중에 경채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온 거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5개 중에 12문제가 나왔으니까 그래도 거의 반 정도 나온 거죠. 그죠? 이거 반 정도 나온 거죠. 뭐 위험물법 뭐 1권 문제 나왔지만, 그러니까 저는 위험물법도 중요하지만 소방 공무원이 됐을 때 우리가 실무를 가잖아요.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 뭐 내가 뭐 조사를 나간다던가, 맞죠? 또는 이제 내가 이제 출동을 한다던가, 그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법이 저는 얘 2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방 공무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건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기본법. 근데 여기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여기는 6문제, 4문제가 나오면 대부분 다 맞춰주셔야 돼요. 아셨죠? 여기서 틀리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틀리는 거는 대부분 어디서 많이 틀리냐면 여기서 많이 틀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10문제가 나와버리면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기출문제도 나오지만 기출 외의 문제도 나온단 말이에요. 학생들이 여기서 이제 실수를 많이 하는데 예방법은 그나마 괜찮아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얘에 비해. 근데 여기가 좀 양이 좀 방대하고 여기가 양이 진짜 많아요. 위험물법이. 아셨죠? 그래서 요 소방시설법이랑 위험물법을 여러분들이 잘 잡고 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뒤쪽에 넣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올해 시험이 여러분들 특이했던 게 뭐냐면 난이도가 우리가 이제 학개론이 있었잖아요. 학개론 시험이 있고, 그리고 법시험, 그리고 행정법이 있지만, 그죠?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이 시험이 너무 어려웠어요. 학시험이 조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학에서 약간 사람이 이제 심리적으로 흔들릴 거 아니야, 그지? 왜냐면 이게 쉽게 나왔으면 혹시 뭐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막 풀어나갈 텐데, 여기서 막히다 보니까 이제 법에서 법을 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도 없고 애들이 거기서 이제 정신이 나간 거예요, 이미 학에서. 너무 어려웠으니까 문제가. 그러니까 여기 법에 오면은 이게 또 실수가 잦아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는 건데. 그러니까 나왔는데 다 풀 수 있는 건데 틀리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올해.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 법이 올해 지문이 진짜 길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25문제면 25분 안에 풀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더 빨리 풀면 더 좋고, 40문제면 40분 안에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풀 수가 없는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문이 1분 안에 이거를 다 해석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지문들 길이가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를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앞쪽에 이제 본문을 하고 뒤쪽에 있는 기출문제는 제가 집에서 여러분들한테 풀어보라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 관계상. 근데 어차피 기출문제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실 수 있거든요. 대신에 올해 기출문제는 제가 한 번씩 같이 풀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올해 시험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작년이나 그 과거 거 있죠,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25년이 확실히 어려웠습니다, 법규 문제가. 아셨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왔는지는 제가 수업하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희한한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올해 조금 이제 어렵지 않았나, 올해 시험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여러분들 준비를 할 때 조금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지금 이제 우리가 5월이잖아요, 그죠? 5월, 6월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3월, 4월부터 수업을 들으신 분들도 있고, 근데 그때 이제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뭐 일부분 했겠죠. 안 했어도 지금부터는 해야 돼요, 하셨죠? 5월부터는. 5월부터는 이제 정규 교재가 나왔기 때문에 요 교재로 해서 저하고 이제 1년 동안 여러분들 같이 갈 거예요. 아마 이론반을 하다가 이제 뭐 문제풀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낄 거예요, 조금씩. 이제 그런 거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더 들어주시면 되고, 근데 이론에 대한 학습이 안 되고 뭐 심화반이나 뭐 이런 걸 들어버리면 여러분들 의미가 없는 거 아셨죠? 제일 중요한 건 요 이론반이에요, 이론반. 그래서 이론에 대한 내용을 제가 암기하라는 건 여러분들 그때그때 꼭 암기를 해주셔서, 이거 절대 밀리면 안 되거든요. 이게 하나 일주치를 밀어두면은 다음 주에 본인이 고생해요. 아셨죠? 그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잖아. 오늘 할 일을 그냥 내일에 나한테 맡기고 그러잖아요. 그럼 다음에 이제 내가 힘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밀어두지 말고 그날 한 건 그날 복습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날 한 걸 다음 날 보잖아요? 기억이 안 나요. 우리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날 한 건 그날 보고 그 다음 날 한 번 더 보면 너무 좋고. 아셨죠? 그래서 내가 만일 6시간 수업을 했으면 여러분들이 최소한 3시간 정도는 투자를 해야 돼. 공부하는데 50% 정도는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어차피 제가 해드리는 건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야, 이런 내용이 있고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럼 너네들이 이런 거 준비해 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학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웃라인을 잡아 드릴 테니까 공부를 여러분들이 좀 이제부터는 제대로 하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6개 법을 배운다 그랬죠? 6개 법. 근데 이 6개 법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봐봐, 여러분들. 기본법, 시설법, 예방법, 공사법, 위험물법, 조사법이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6개 법이 있지만 이 6개 법에 대한 얘가 또 있어요. 얘. 시행령이라는 게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시행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이게 6개 돼서 총 18개 우리가 법을 배우는 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 소방기본법이야. 그럼 소방기본법에 소방기본법 시행령이라는 법이 또 있다고요. 그리고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이라는 법이 또 있어요. 아셨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야, 책을 보면 파트 1이 있으면 파트 1 요게 이제 법인 거죠, 그죠?
파트 1이 있으면 여기 또 챕터가 있거든요. 그 밑에. 맞습니까? 그럼 얘가 법이고 이 법에 조금 더 세부적인 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기. 령이라는 곳에 나오는 거고 그리고 여기 챕터 1에 가보면 이제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이제 쭉쭉쭉쭉 내용이 진행되잖아요. 얘가 이제 뭐냐면 규칙이에요. 규칙. 아셨죠? 그래서 제일 세부적인 건 어디 들어가요? 규칙에 들어갑니다. 제일 세부적인 건. 그러니까 양이 어떨까요? 많죠. 규칙이 양이 많아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규칙도 중요하지만 령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얘예요. 왜냐면 이 파트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 전체적인 주제. 주제를 여기서 정해주고 그거에 대한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시행령을 우리가 대통령령이라고 얘기하고요. 대통령령. 아시죠? 시행규칙을 뭐라고 얘기해요? 행정, 안전, 부령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런 것들은 어차피 가면서 저하고 이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내용이니까 요걸 알고 계시라고. 그래서 우리는 18개 법 있죠? 18개 법을 저하고 이제 8주 동안 진행을 해야 되고 약간 거기 가보면 이제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면 돼요. 아셨죠? 참고로 보시면 되고 시험 범위는 네 어차피 저희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시험 범위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아셨죠? 시험 범위는 한번 읽어보시고 시험 범위는 한번 읽어보세요. 네, 읽어보시고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은 시험 문제가 나오면 되게 정직하게 나와요. 어차피. 그죠? 이거는 이의제기도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법시험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맨날 이의제기하는 거 학개론밖에 없어요. 학생들이. 왜냐하면 학개론은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까. 법은 이의제기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게 어차피 어디 나와 있는 거예요. 딱. 법전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거는 그 출제위원들도 그냥 법령 정보센터에서 그냥 끌고서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류날 게 거의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법은 정직한 과목이기 때문에 딱 범위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개론이라는 과목은 범위가 따로 없어요. 개론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넓은 범위란 말이야. 근데 이거는 딱 법전 내에서만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공부만 잘 해두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봤을 때 어렵지 않게 맞을 수 있다. 점수를 좀 잘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제 말은. 됐죠? 그래서 저는 이제 수업을 일반적으로 이 PPT로 진행을 합니다. 아셨죠? PPT로 진행을 하니까 책하고 PPT 같이 보시면서 제가 이런 거 체크해라 라고 하는 거 같이 체크하시면서 저하고 같이 넘어가시고 그죠? 책 구성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조항 넣어놨고요. 그리고 뒤쪽에 이제 필요한 썸머리 같은 거 이제 가끔 중요 조항은 제가 썸머리 넣어놨고 그리고 챕터별로 문제풀이. 그러니까 문제풀이라는 게 이제 그 해 말고 이제 우리가 보통 문제가 여러분들 공개가 된 게 몇 년부터냐면 18년도부터 공개가 됐거든요. 18년도 이전 거는 소방법 문제가 공개가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누구에 의해 이제 사람 기억에 의해 그냥 나와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라고 하면은 우리 강사들이 이제 이런 게 나왔구나라고 하면서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복귀하는 이런 식으로 복귀를 했었는데 18년도 이후부터 이제 확실하게 우리가 시험지를 가지고 나올 수 있었거든. 그래서 그 18년도부터 기출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아셨죠? 챕터에. 왜냐면 그게 제일 정확한 거니까. 제일 정확한 거니까. 해서 그거를 제가 챕터별로 다 뿌려놨어요. 뿌려놨고 여러분들이 한 번씩 더 풀어볼 수 있게. 왜냐면 너무 이론만 하면 재미없거든요. 여러분들. 문제풀이 해도 재미없어요. 여러분들 법규는. 어쩔 수 없어요. 법규는. 이거 여러분들 너무 딱딱해. 내가 봤을 때. 그죠? 근데 딱딱한데 어떻게 해야지.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해서 제가 기출문제를 최대한 뒤에다가 많이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많이가 아니고 지금까지 나온 거 그냥 다 넣어놓은 거예요. 챕터별로 찢어가지고. 아셨습니까? 네. 그래서 그 문제 많이 풀어보시면 그래도 대충 느낌이 올 거야.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라는 게. 아셨죠? 그래서 나중에 요거 외의 문제는 나중에 또 풀어요. 저희가 뭐 예상문제 풀이라던가 이때 푸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있죠.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풀 수 있을 정도로만 연습하시면 돼. 그게 제일 중요해요. 아셨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그래도 아직은 기출문제가 8할 이상은 나와요. 아셨죠? 그러니까 신규 문제가 나오죠. 당연히 기출문제 외에 게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문제는 제가 봤을 때 한 40문제, 아까 40문제 기준으로 하면은 한 3, 4문제 될까? 나머지는 다 기출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출을 실수하면 안 돼, 절대. 기출문제는 절대 실수하면 안 돼요. 그거는 다른 친구들도 다 맞추고 가는 거기 때문에. 신출문제는 뭐 할 수 있냐면
실수할 수 있어요. 그건 다른 애들도 실수할 수 있거든. 신출 문제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가져갔을 때 내가 가져갔으면 맞출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또 못 맞출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모든 조항을 제가 나중에 한 번씩 다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러죠?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핥아드리긴 합니다. 깊이 안 들어가고. 왜냐면 깊이 들어가는 건 어차피 기출부터 있는 조항이 깊이 들어갈 조항이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해서 전체적인 걸 우리가 어차피 이 책 1, 2권을 저하고 이제 보게 될 거다라는 거 한 번 더 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고, 첫 시간이니까 제가 앞에 좀 말이 좀 길었죠, 여러분들. 이제 우리 재미없으니까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으로.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조용하죠, 그죠?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나한테 질문 좀 해라 라고 하는데, 첫 시간에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해보세요. 그러면 질문을 안 해요, 보통. 그게 맞죠, 그죠? 저도 아이거든요. 절대 이런 대중들 앞에서 이렇게 손 들고 이렇게 못해요. 근데 내가 그랬잖아. 내가 여기 앞에 서 있는 것도 되게 큰 용기를 내는 거라고. 되게 소심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그 적극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강의할 때만 말을 해요. 집에서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와이프가 맨날 뭐라 그런다 그랬잖아. 너는 유튜브에서 그렇게 말을 쫄래쫄래 하면서 왜 집에서 말을 안 하냐. 아니 뭐 하루 종일 말하고 나면은 뭐 힘든 것도 있고, 그죠? 힘든 것도 있고,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것 뿐이지.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이제 앞에서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셔서 좋은 점수 받자고. 법규는 아셨죠? 학개론도 당연히 이제 그 김진수 교수님이 하시는 거 잘 하시면 다 이제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믿고 같이 한번 우리 호흡을 맞춰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럼 1번부터 나갈 거야. 질문 없다고 했으니까 1번부터 나갈 건데,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우리 배울 게 기본법, 조사법, 공사업법, 예방법, 그죠? 이렇게 있죠. 그러면 첫 시간에는 요거 나갈 거예요. 요거 기본법. 말 그대로 뭐가 되는 법? 기본이 되는 법. 어차피 이게 맨 처음 나와. 항상 시험지를 받아보면 기본법에 대한 문제가 맨 처음 나올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법을 배우고, 또 뭐를 배우고, 령이라는 걸 배우고, 규칙이라는 걸 배우는데 따로따로 배우지 않습니다. 아셨죠? 따로따로 배우면 법 따로, 령 따로, 규칙 따로 이렇게 못 배우잖아요. 그래서 법 중간에다가 제가 령을 껴놨고, 령 중간에다가 규칙을 껴놨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책처럼 읽을 수 있게. 아셨죠? 그래서 책처럼 읽을 수 있게 해놨으니까 그대로 여러분들 읽어주시면서 이런 내용이 핵심이구나라는 거 잘 체크해 두셨다가 그거에 대한 암기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제가 좀 잡아드릴게. 그거에 대한 걸 좀 잡아드릴 테니까. 그래서 1부터 4까지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시간 되시면 이런 데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제가 첫 시간에 이런 얘기를 보통 하는데, 어디요? 네, 법제처라는 데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요게 이제 우리 그냥 검색창에다가 법제처라고 치면 사이트 하나가 나와요. 거기 가면 검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소방기본법 치면 소방기본법이 그대로 다 나와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거를 왜 제가 한번 보라고 말씀드리냐면, 내가 이 책을 혹시나 안 가지고 다닐 때 내가 혹시 법에 대해 궁금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 치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내용을 제가 책으로 만들어 놓은 것 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법제처라는 사이트는 하나 알면 좋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핸드폰 어플로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에서도 어플 플레이스토어나, 또는 내가 이제 애플을 안 써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도 스토어가 있을 거 아니야. 무슨 스토어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거기 가서 치시면 아마 국가법령정보센터인가 이렇게 해서 나올 거예요, 어플이. 그럼 그거를 다운받으셔서 가지고 다니시면 굳이 책을 안 가지고 다니셔도 됩니다. 바로 검색이 가능하거든. 그래서 소방기본법에 대한 것도 검색이 가능하고, 조사법, 공사법, 예방법 다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태블릿 있으시면 태블릿에 넣어서 다니셔도 되고, 태블릿에 넣는 게 아니고 그냥 검색을 하는 거죠. 그죠? 또는 핸드폰에서 검색하셔도 다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검색하셔서 조금 보시면 좋고, 거기 책 표지, 기본법 표지에 가보면 아마 제가 이걸 넣어놨을 거예요. 챕터를 쭉 넣어놨을 거예요. 그죠? 챕터를 쭉 넣어놨고, 그 밑에 날짜가 있을 겁니다. 그 표지가 아니고 그 중간 간지쯤 가보면 파트 1 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총칙 앞쪽에 챕터 1부터 챕터 4까지 들어가 있고, 맨 아래 이렇게 박스에 날짜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법.
령, 규칙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쵸? 맞죠? 그리고 여기 뭐 들어가 있어요? 다. 날짜 들어가 있죠. 날짜. 그 날짜가 뭐냐면 최근 개정된 날짜예요. 법이. 아셨죠? 시행령이 최근 개정된 날짜, 규칙이 최근 개정된 날짜.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내가 얘기했잖아. 법은 1년에 많게는 4-5번 정도 바뀌고요. 적게는 안 바뀔 때도 있어요. 안 바뀔 때도 있는데 보통 바뀌어요. 한두 번은. 아셨죠? 그래서 그 이후에 바뀌는 것들은 저도 이제 법제처를 항상 들어가기 때문에 법제처 가면 바로 뜨거든요. 그게 뭐가 바뀌었나? 그런 거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요 책으로 보세요. 일단은. 아셨죠? 그리고 개정되는 내용 중에 우리 시험하고 관련이 없는 진짜 쓰잘데기 없는 개정이 있거든요. 야, 이거는 안 봐도 되는 개정? 그런 건 제가 굳이 안 알려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안 봐도 돼. 그런 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런 건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제가 그냥 굳이 알려드리지도 않고 굳이 봐봤자 머리만 아프니까. 아셨죠? 그래서 시험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만 제가 개정되는 사항들은 챙겨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요 책으로 공부를 그냥 요 내용으로 그냥 이게 최신법이다라고 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최신 개정 내용은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하고 이제 같이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면 파트 1에 가보면 이제 소방기본법이라는 게 나온다 그랬죠? 령과 규칙이 나오는데, 자, 이 소방기본법은 누구에 대한 법이냐? 소방공무원에 대한 법입니다. 소방공무원에 뭐가 들어가 있냐? 이 안에 얘가 들어가 있습니다. 얘.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방기본법은 소방공무원이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게 이 법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뉴스 같은 데 가보면 소방공무원이 뭐 도로상에서 우선통행권을 갖는다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사이렌을 울리면서 우리가 막 이렇게 가고 있으면 양보를 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죠. 그죠? 그런 것도 TV에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골목길에 자동차가 대져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다? 이제 밀고 갈 수 있다. 그런 것도 다 여기 나와. 그러니까 그런 법의 근거가 다 여기 나오는 거야. 우리 소방관이 그런 걸 할 수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 기본법이 우리 업무에 관한 거기 때문에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왜냐하면 이게 일상적으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냥 뉴스나 또는 드라마 이런 데 보면은 많이 나와요. 이 기본법이. 기본법에 대한 내용이. 그래서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본문을 보시면 내가 익숙한 내용이네 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챕터가 쭉 나와 있지만 결국 이 챕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거에 대한 이제 주제를 우리가 이제 배울 거예요. 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배울 건데, 자, 거기 본문에 가보면 챕터 1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총칙이라는 게 들어가 있죠? 그죠? 총칙. 자,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총칙. 그죠? 총칙 들어가 있죠. 그럼 그 총칙은 챕터 1에 그냥 이 기본법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자, 조항 제목을 꼭 보세요. 항상 볼 때. 제가 조항 제목이 결국 주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주제거든요. 그럼 뭐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얘가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요? 목적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름이 뭐야 여러분들? 1조죠. 그죠? 우리가 얘를 읽을 때 법 제1조라고 얘기하는 거. 법 제1조. 이건 법이에요. 아셨죠? 근데 거기 밑에 가보면 박스 안에 뭐가 있어요? 령이 있고 또 박스 안에 규칙이 있죠. 그죠? 그거는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대한 목적이 되는 거고,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에 대한 목적이 있는데 어차피 목적은 법에서밖에 안 나와요. 하셨죠? 왜냐하면 그 기본법의 목적을 가지고 령과 규칙의 목적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법 목적만 보시면 돼. 그럼 이거는 뭐에 대한 목적이냐면 이 법을 만든 목적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소방기본법을 왜 만들었는지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나중에 어떤 걸 물어보냐면 면접 같은 데 가보면 소방공무원을 왜 하려고 하냐라고 물어본다면 마지막에 여기 갔을 때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그냥 그대로 읊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화재를,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방. 자, 보세요. 이 예자 제가 중요하다 그랬죠? 경자 중요하다 그랬고 이런 거 진압 들어가 있죠. 맞죠 여러분들? 이런 걸 비워놓는 거예요. 문제에서. 화재를 어떻게 한대요? 우리 소방공무원이 예방, 경계, 진압을 한대. 맞지? 예방, 경계, 진압을 한대. 그리고 봐봐.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래요. 그러니까 화재도 포함이에요. 화재라던가 재난, 재해. 그래서 여기가 보면 여기는 화재만 들어가 있고 여기는 화재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무슨 상황? 위급한 상황이라고 들어가 있죠.
위급한 상황에서 뭐를 한대요? 사람을 구조하고 구급한대. 그치? 맞죠? 그래서 이 5가지가 되게 중요한 거다. 예방, 경계, 진압, 그리고 위급한 상황에서의 뭐 구조와 구급. 이게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방 공무원이 보통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하려고 소방 공무원이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이걸 했을 때 뭐를 만들 수 있냐라는 거야. 뭐를 만들 수 있냐. 여기 갔을 때 국민의 뭐를 보호한대요? 생명, 멋있잖아요. 이렇게 대답하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그걸로 인해서 마지막에 갔을 때 얘를 만듦을 목적으로 한대.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 맞습니까? 그래서 요 마지막에 요 멘트 있죠. 요 멘트. 요게 우리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소방법에. 그러니까 소방기본법에서 얘기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얘야. 여러분들. 마지막에 갔을 때 결론이 공공의 안녕 및, 여러분들 안녕이 뭐라 했어요? 안녕? 이거 여러분들? 하이? 아니잖아 여러분들. 그 안녕은 아닐 거 아니야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편안한 상태예요. 편안한 상태. 그러니까 모두의 무슨 상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게 하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게 하고 또 뭐를 한대요? 질서 유지를 하고. 맞습니까? 또 무슨 증진 목적으로 한대요?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소방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가 이 법에 나와 있는 거야. 아셨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결국 마지막에 이거 한다며.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며요. 이게 소방기본법을 제정한 목적이거든요. 그럼 소방기본법에 가보면 이게 나와. 이게 대표적이야. 우리 소방기본법에 나오는 내용이 다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 누가 하는 업무? 소방관이 하는 업무들이 여기에 쭉 나온다니까 이제. 그래서 되게 쉬워요 여러분들이 업무들. 그럼 소방관이 뭐예요 우리? 소방관이 뭐해? 소방관이 뭐예요 여러분들? 얘기하기 싫어요? 그죠. 화재 진압하죠. 또 구조하잖아. 또 구급하잖아요. 그죠? 또 하는 거 뭐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3개밖에 안 해? 그럼 우리가 인원을 이렇게 많이 뽑을 필요가 없는데? 진압하고 구조하고 구급만 하면? 그죠? 예방 경계도 하고, 그죠? 뭐 조사도 하고요. 화재 조사라는 것도 해요. 화재 조사라는 것도 하고, 또 이제 사람들한테 교육도 해줘요. 소방관들이. 또 훈련도 하게 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엄청 많은 일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일들이 이 기본법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내용이. 그러니까 그 기본법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거를 목적으로 한다라는 거야.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 법을 제정한 목적이 나오는 거야. 이 법을 제정한. 아셨죠? 이 법을 제정한 목적이 나오는 거고, 이런 것들은 가로치기로 나올 수 있다고 여러분들. 가로치기로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를 가로쳐 놓는 거냐면 이런 거 가로쳐 놔요. 단어들.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그죠? 또는 뭐 이런 것도 이제 가로를 쳐놓을 수 있겠죠. 국민의 생명 및 신체와 재산을 보호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로칠 수 있죠. 이런 것들.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와 무슨 증진? 복리 증진 이런 거. 맞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처음에 볼 때 조금 확실하게 봐두시는 게 좋습니다. 목적은. 됐죠? 그래서 이 목적이 모든 법마다 다 어떻게 돼 있을까요? 무조건 들어가요. 1조는 무조건 뭐예요? 목적이에요. 모든 법의 1조는 무조건 목적이에요. 이 법을 제정한 목적이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2조에서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정의가 들어가요. 아셨죠? 정의. 그럼 이거는 우리가 이 법에서 얘기하는 사전적인 단어들의 의미가 나오거든요. 사전적인 의미. 그럼 내가 예를 들어 이 법을 읽다가 이 기본법이라는 걸 내가 보다가 소방대상물이라는 게 나왔대. 그러니까 소방대상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소방대상물이란 단어는 어떤 걸 뜻하냐라는 거죠. 이게 올해도 나왔어요, 여러분들. 시험이. 이 용어의 정의는 올해도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옛날에는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다음 중 소방대상물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거 하나만 물어봤어. 하나만 딱. 다음 중 관계지역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봤다고. 근데 올해 시험은 어떻게 나왔어요? 다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 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 정의가 몇 개예요 지금? 6개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중 소방기본법상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그런 식으로 전체를 다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요즘은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가 좀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워진 거지, 그지? 예전에 하나만 제대로 알았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전체를 다 알아야 돼 이제. 아셨죠? 그러면 자 보세요.
이제 용어의 뜻이라는 게 나오죠. 정의니까. 이건 기출표시 보니까 너무 많이 붙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워낙 많이 나왔어요. 단독으로 나올 때도 있고 아니면 전체 정의가 다 나올 때도 있고. 아셨죠? 근데 올해는 전체 정의가 다 나왔고. 자, 첫 번째 뭐가 나와요? 소방대상물이라는 게 나오죠. 소방대상물. 내가 그랬잖아. 요거는 소방법을 적용받는 대상물이에요. 소방법을 적용받는 대상물. 즉 이 대상물에서는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 아까 목적에서 제가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이런 거 나왔었죠. 그쵸? 그거를 해줘야 되는 애들이 여기 나오는 거야. 소방대상물이라는 건. 그래서 소방기본법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뭐 예방이라던가 경계, 진압, 구조, 구급 이런 것들을 행해줘야 되는 대상물이 여기 오른쪽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건물에서 불 나면 우리 진압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평상시에 불 나지 않게 예방이랑 경계해야죠. 아, 맞잖아. 그리고 소방대상물에서 사람이 다쳤대. 위급한 구조, 구급 상황이 생겼대. 그럼 구조나 구급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대표적으로 뭐가 들어가요? 건축물이요. 건축물이 소방대상물이래. 건축물. 그죠? 건축물 들어가고. 그리고 뭐 들어가요? 차량도 마찬가지죠. 맞죠? 그리고 여기 가보면 선박 나와요. 선박. 배죠, 배. 그리고 여기 갔을 때 선박 건조 구조물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박을 만드는 구조물이에요. 선박을 말리는 게 아니고 선박을 만드는 구조물이고 여기 가보면 산림도 나와요. 그냥 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에서 불나도 우리 가서 진압해야죠. 그죠? 그리고 여기 가보면 인공 구조물. 누가 만든 구조물? 사람이 만든 구조물.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앞글자 따서 처음에는 그냥 살짝 정리해 두시면 돼. 그래서 여기가 보면 건축물이라던가 차량이라던가 선박이라던가 산림이라던가 인공구조물이라던가 이런 애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갔을 때 요거 있죠. 요거 선박 같은 경우는 여기 갔을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메어둔 것만 해당한대. 그래서 예전에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되게 많이 나왔다고. 아셨죠? 항해 중인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바다로 이미 나간 건 그건 우리 쪽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럼 어디서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뭐 해양에 관련된 다른 법이 따로 있겠죠. 이건 바다로 나간 건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뭐만? 얘만 얘기하는 거지. 얘. 어떤 거? 메어둔 것만. 아셨죠? 요런 것들. 처음에 이런 것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갔을 때. 그래서 다음 중 소방대상물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예전에 여기서 아닌 거 찾아라라고 해서 나왔을 때 이게 되게 많이 나왔어요. 이걸 항해 중인으로 바꿔서.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름이 뭐라고? 무슨 대상물? 소방대상물이라고. 됐죠?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죠? 자, 두 번째. 관계지역. 이것도 잘 보셔야 돼. 관계지역. 우리 소방법에서 관계지역이라고 얘기하면 소방기본법에서 얘기하면 관계지역은 얘가 있는 대상물이래. 그러니까 소방대상물이 있는 어디래요? 장소래요. 그러니까 그 건물이 있는 장소 거기를 관계지역이라고 얘기한대. 선박이 메어져 있는 장소 거기를 뭐라고 얘기한대요? 관계지역이라고 얘기한대.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웃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이게 예전에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만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잘못된 거라고. 뭐까지 포함을 해요? 이웃지역까지 다 포함하는 거 여러분들. 이웃지역까지 포함이라고. 그 장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만을 얘기한다. 아니라고 여러분들. 이웃지역까지 다 포함이라고. 그러면 이 지역에선 우리가 뭐를 해줘야 되는 거야 결국은.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자, 계속 예경진 구구란 말이 계속 나와요. 뭐가 나온다고? 예경진 구구가 계속 나와.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그러니까 이 5가지 단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기본법이 계속 나와.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됐습니까? 됐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것만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등이란 말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 등에 들어가는 건 뒤에 또 나와요. 뭐가 등인지. 일단 5가지 예경진 구구는 꼭 알고 계셔야 돼. 예경진 구구는. 자, 그래서 이런 활동에 필요한 지역이다. 이런 활동이 필요한 지역을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한다? 관계지역이라고 얘기한다. 관계지역. 자, 그리고 누구래요? 관계인. 여러분들 그럼 관계인은 이거를 가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건물. 건물주. 그쵸. 그래서 여기가 보면
소유자가 있고 건물만 우리가 따졌을 때 소유자. 그리고 그 건물을 뭐 하는 사람이 있을까? 관리하는 사람이 있겠죠. 관리자. 그리고 항상 그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점유자. 그러니까 내가 그 건물에 이제 뭐 예를 들어 사무실이 있으면 그 사무실에 맨날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항상 거기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 항상 우리가 거기서 생활을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점유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관계인이란 소방 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를 얘기한다고. 그래서 소관점을 얘기한다.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를 얘기한다. 그럼 이 관계인들은 기본적으로 뭐를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것들을 해줘야 돼요. 예방이나 뭐 경계.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평상시에 불이 나지 않게 관리를 해야 돼. 근데 만약 불이 났어. 꺼야지. 근데 이제 초기 진압 정도? 초기 진압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 건물인데 꺼야지 어떡해. 맞잖아요, 여러분들. 내 건물인데 꺼야지. 뭐 이런 것도 한번 잘 보시면 되고. 자, 4호.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소방본부장이네. 소방본부장. 그죠? 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이게 바꿔놓을 수 있는 게 이 본부장을, 여러분들 본부장 말고 우리 소방에 약간 이제 높은 사람들 누가 또 있냐면 청장이라고 들어봤죠? 청장. 소방청장. 이 사람 높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한 명밖에 없잖아, 우리나라에. 그죠? 소방에서 제일 높은 사람, 소방청장이라는 사람이 있고, 본부장 있고, 이거보다 하나 낮은 거, 뭐 있어요? 서장 들어봤죠? 서장. 그리고 이거보다 낮은 게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 센터장. 근데 센터장은 우리 법에서 안 나온다고, 이런 사람은. 아셨죠? 네, 안 나와요. 센터장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센터장은 모르셔도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사람 한 명이 나오는데, 시도지사. 아셨죠?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뒤에 가보면. 그래서 청장도 나오고, 본부장도 나오고, 서장도 나오고, 시도지사도 나와요. 그리고 논외로 나중에 이런 사람도 나와. 이런 사람. 누구? 대장. 소방대장이라는 사람도 나와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애들을 청, 본, 서, 시, 대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나중에 청본서 이렇게 부르고 또는 시, 대 이런 식으로 불러야 하셨죠.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 친구들이 이런 친구들이에요. 이런 친구들인데 이제 잘 보실 게 뭐냐면 지금 소방기본법에는 얘에 대한 정의밖에 없습니다. 누구요? 본부장에 대한 정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이런 걸 바꿔놓기도 한다니까? 청장이나 서장을 넣기도 한다고요. 하셨죠? 청장이나 서장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없어요. 하셨죠? 본부장에 대한 용어의 정의만 있고 그럼 봐봐 여러분들 뒤쪽에 시도라고 얘기해. 시도. 누구라고 얘기한다고? 시도. 근데 시도에서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예경진 구급 또 나오네요. 그죠? 맞죠 여러분들? 근데 여기 가보면 여기는 하나가 더 들어가. 조사. 이런 것들 잘 체크해 두시라고. 용어의 정의에 조사가 하나가 더 들어가요. 여기는. 그럼 이 조사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화재조사. 나중에 다 배워요. 화재조사. 그리고 화재안전조사라는 게 있어. 화재안전조사. 아셨죠? 요런 등등등등 여러 가지 조사가 있다고. 여러 가지 조사. 이런 것들을 누가 해요? 다. 소방관들이 하는 거야. 소방관들이. 그러니까 소방관들 중에 소방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한다라는 거죠. 업무 지시를 하는 거지. 그럼 이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걸 하는 거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봐봐요. 이런 것들을 하는데 문제가 진짜 X같이 나오면 이런 걸 빼는 거야 그냥. 응? 조사를 빼버리는 거야 그냥. 다음 중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했을 때. 그런 시험 문제가 나온다니까 요즘. 희한한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되게 많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법을 많이 보시고 여긴 조사가 들어가는구나 라는 거. 용어의 정의에 조사가 들어간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어디의 장이래요? 부서장이래. 부서장이래. 근데 여기 앞에 가보면 시도에 대한 정의가 나오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여기 대구는 대구광역시잖아요. 그럼 대구광역시장은 요 시도지사 안에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들. 시장은 요 시도지사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도라고 하면은 대구광역시는 포함이라고 이 안에. 됐습니까?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죠. 수업 시간에 저 여기 산다고.
의정부시 산다고. 의정부시. 의정부시는 요 시도 안에 안 들어가요. 그럼 의정부시는 어디 포함되는 거냐면 여기 포함되는 거야. 여기. 어디요? 경기도. 아셨죠? 그럼 이 경기도지사가 결국 경기도가 시도가 되는 거야. 의정부에. 이 소방에서는. 그러니까 일반시는 이 시도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아셨죠? 그것만 잘 알고 계세요. 뭐 그걸 물어보진 않지만. 자, 그리고 5번째. 소방대래. 소방대. 거기 동그라미 칠게요. 소방대란 돼 있죠? 그죠? 맞죠? 그러면 여기엔 얘가 없어. 이 두 개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예방이랑 경계가 없어요. 여러분들 예방 경계는 불이 난 후에 하는 거야? 불이 나기 전에 하는 거예요? 전에 하는 거죠, 당연히. 그쵸? 맞잖아. 자, 소방대는 그러면 언제 출동하는 사람들? 불이 나고 출동하는 사람들이야. 아, 소방대는 직접적으로 불이 났을 때 출동하는 애들이라니까, 여러분들. 소방대. 됐죠?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진압과 구조와 구급만 딱 들어가 있죠. 자, 세 사람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누구? 소방공무원. 그죠? 그리고 의무소방원. 이해한다 그랬죠? 군복무 대체한다 그랬죠? 그죠? 요 군복무 대체하는 애들. 의무소방원. 그리고 누구? 의용. 요거는 이제 우리가 각 시도별로 어떻게 보면은 소방공무원들 약간 도와주라고 약간 보조 개념으로 있는 민간 소방 조직이 있어요. 나중에 소방학개론에서 배워요. 민간 소방 조직 중에 대표적으로 의용소방대원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치사하게 나오면 예전엔 이렇게 나왔어. 그냥 다음 중 소방대가 아닌 것은, 그러면 소무용 중에 아닌 거 고르면 되는 거야. 사지선다에서. 예전에는 이렇게 나왔다고. 여러분들 그냥 골라라. 4개 중에. 너무 쉽죠. 그냥 아닌 거 고르면 되니까. 막 자체 소방, 자위 소방 이런 거 넣어놓거든. 이 안에다가. 그런 건 이제 잘못된 거고. 우리 소모용만 딱 들어가는데 치사하게 나오면 의무소방원인데 여기다가 뭐 대자를 껴놓는다던가. 아셨죠? 무슨 말씀? 진짜 치사하게 나오면 의무소방대원인데 대자를 뺀다던가. 왜냐면 헷갈릴 만한 게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누가 봐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내용이라고. 그래서 소방대라는 사람들이 있다고. 소방대. 그리고 소방대가 결국 세 사람이죠. 세 사람. 자, 세 사람인데 여기를 컨트롤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현장에 갔을 때, 이 사람 현장에 있다 그랬잖아요. 현장에 갔을 때 전두지휘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이름이 누구래요? 대장. 근데 대장은 본부장이나 누구래요? 서장이래. 그 여기 또 누가 안 들어가요? 청장이 안 들어가요. 일단 요 등 안에 청장이 들어갈 수도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요 법에는 누구만 들어가 있다? 정의에는 본부장이랑 서장만 들어가 있어요.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어디에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이래. 그럼 소방대가 아까 누구라 그랬어요? 소방공무원, 의무, 의용 이런 애들이 있다 그랬죠? 얘를 지휘하는 사람이래. 근데 예전에 이거 어떻게 바꿔놨었냐면 현장에서를 뭐 우리가 본부에서 또는 뭐 사무실에서,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우리가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직접 어디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지휘하는 사람이지. 앉아서 전화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소방대를 이끄는 사람을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한다? 대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장. 됐죠? 대장. 그래서 이게 용어의 정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을 읽을 때 계속 얘네들이 나와요. 소방대장도 나오고 본부장이라는 사람도 나올 거고 소방대라는 단어도 계속 나올 거고. 그럼 여러분들이 걔네 나올 때마다 소방대 사물엔 이런 애가 있었지, 관계지역은 이런 거였지, 관기는 이런 거 계속 떠올리시면서 외우셔야 돼요. 여기는 정의는 언제든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아셨죠? 올해도 그렇고. 그래서 뒤에 가보면 이따가 기출문제 있으니까 저하고 같이 한번 풀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 가보면 2조에 2가 있습니다. 네, 거기는 조금 쉬었다 갑시다. 아셨죠? 네, 첫 시간 좀 쉬었다가 뒤쪽에 남아있는 조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